안녕하세요. 왕초보도 쉬운 수입무역 저자 김진욱 관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건에는 반드시 메이드 인 어디 이렇게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물건에 제조회사의 주소가 적혀 있다고 이걸 보면 원산지가 이 나라인 걸 알 수 있지 않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원산지 표시는 그 표시하는 방법이 대외무역법 관리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숙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 카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표시 위반 2회차부터는 과세 가격의 무려 10% 수준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가 되고 있고요. 이미 수입 통관이 완료된 물건들도 랜덤으로 세관에서 직접 수입회사로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쇼츠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표시 방법을 몇 가지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글로 원산지 땡땡 미국 이렇게 표시를 하는 방법, 미국산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영문으로 메이드 인 이태리, 프로덕트 오브 이태리, 메이드 바이 회사 이름 주소 이태리, 컨트리 오브 오리진 땡땡 이태리와 같이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국제상거래 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방법은 국제상거래 관행상 타당하다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증명을 해야 하고 수입 심사자가 이것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하다 보니 원산지 표시는 처음에 말씀드린 원칙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더욱 명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건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원산지 나라 이름만을 기재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물건 사이즈 자체가 전체에 표시를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원산지를 현품에 표시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물건들은 보면 겉에 비닐에 표시가 되어 있고 포장 상자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왜 현품에 꼭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세관 통관을 거쳐서 수입이 되었다고 모두 적법하게 표시가 되었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입되는 모든 물품을 우리나라 세관에서 전수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서나 관련 서류들만 보고 심사가 완료되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원산지 표시가 아예 되어 있지 않은 채로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세관에서 물건을 실제로 나가서 확인하고 통관 심사가 완료되는 경우는 수입 신고를 했을 때 검사를 해야 하는 화물로 선별이 되는 경우고요. 이 검사 선별은 앞선 수입 신고 실적이 없거나 이전에 수입했을 때 검사를 해봤더니 이상이 있었다거나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선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누가 언제 왜 검사로 넘어가는지는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검사 대상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실상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맞겠죠. 현품의 원산지 표시는 정말 원칙적으로는 물건에 인쇄를 하거나 낙인을 하거나 주조, 등사,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물건 특성상 이런 방법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라벨, 스티커, 태그, 꼬리표죠. 이런 걸로 표시를 하는 것도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티커를 이용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가 아닌 견고하게 부착된 스티커에 메이드 인 차이나 등과 같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원산지 표시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표시를 면제해 주거나 포장에 표시를 해도 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포장에 표시를 해도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포장 단위이지, 뭐 예를 들면 이어폰을 수입하면서 커다란 상자에 이어폰 몇백 개씩을 넣었고 그 커다란 상자에 원산지 표시를 했다 하는 거는 포장 단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커다란 상자에 메이드 인 차이나와 같이 표시를 한 것은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 판매용 포장에 해도 허용이 되는 경우는 물품 자체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어렵거나 당구공, 콘택트 렌즈 등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에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표시로 인해서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된다거나 표시 비용이 물품 가격보다도 더 많이 들어서 물품의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칫솔이나 비누처럼 개별 물품 단위로 봉인이 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 내가 수입을 하는 물건이 어떤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고 나는 이거를 수입 통관을 한 후에 전량을 바로 제조 공장에 납품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면제가 되는 경우는 제조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를 공장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개인이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건, 진열이나 판매를 하지 않는 샘플,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되었다가 다시 재수입되는 물건 등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조립 물품이나 세트 물품들은 어떻게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원칙과 일부 예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생산은 했지만 그 디자인은 프랑스에서 했다고 하는 경우 프랑스 디자인이다, 이런 유럽 국가를 표시하고 싶으실 수 있죠. 이 경우 원산지 표시,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와 가까운 위치에 비슷한 활자 크기로 디자인드 인 프랑스, 패션드 인 프랑스, 스타일드 인 프랑스, 라이센스드 인 프랑스, 피니시드 인 프랑스,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프랑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커다랗게 쓰고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중국은 조그맣게 표시를 했다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 카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가 되고 있고 표시 위반 2회차부터는 과세 가격의 무려 10% 수준의 준하는 과징금도 부과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신규로 수입을 하시는 분들께는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만약 기존에 수입을 해오셨던 경우라고 할지라도 간혹 세관에서 이미 수입 통관이 완료된 물품도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서 수입 통관 이후에 유통이 되고 있는지 수입자 회사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매번 수입하는 물품이어도 수출자가 원산지 표시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하실 때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수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